9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오늘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이후 116일 만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 이상 표결을 미룰 수 없다며 오늘 오후 2시쯤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표결엔 해외 체류 중인 의원 등을 제외하고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석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5대 반대 145, 무효 2, 기권 1, 가결 정족수인 과반 147표에 2표 모자란 찬성 145표로 인준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에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한 표를 행사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지만 결국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에서 당론을 안정하고 자유투표를 한 국민의당에서 김희수 후보자의 진보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반대표가 여당 계산보다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인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기약 없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태에 이어 초유의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표결 후 브리핑을 갖고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며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희수 소장 권한 대행을 제외한 7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을 다시 후보자로 지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후임 헌재 소장 임명은 지금 당장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지명 후에도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과 인사청문회, 인준안 가결까지 오늘까지 무려 116일간 끌었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로 헌재는 당분간 소장 권한 대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 체제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제3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날 사법권력 교체라는 민감한 시기에 열린 법관회의라 더욱 법원 안팎에 이목이 쏠렸는데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3차 법관회의엔 제적 96명 중 90명의 판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열린 법관회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과 항명 성격이 짙었다면 오늘 3차 회의는 사법개혁의 제도적, 구조적 방안 마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핵심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논의입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조직에서 사실상 유일한 단 한 번의 승진 기회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야 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65세인 판사 정년도 보장받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판사 길들이기와 제왕적 사법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폐해 개선과 이른바 평생 법관주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등 사법개혁의 주요 안건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제도와 연관돼 있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와 함께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실질화 방안과 전국 법관 대표의 상설화 방안 등도 아울러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를 실효성 있는 사법개혁의 지렛대로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관회의 측은 이를 위해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제도 개선 의안 형식으로 의결한 뒤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관회의엔 법원 내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주요 포스트의 상당 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회의가 기본적으로 대립관계였다면 우리법 연구회 1, 2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회의의 문제의식과 기본인식 등을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논의물이
실제 실행과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고법 부장판사 보임이 왜 이렇게 판사들한테 관심인 사안인 건가요? 네,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네.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 위주로 의안을 상정했는데요. 네. 이 중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건은 75명의 대표 법관이 참여한 투표에서 네. 71표를 얻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안건에 상정됐습니다. 네, 뭐 절대 다수가 관심이 있다는 건데 고법 부장 판사가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이 판사들한테 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흔히 검찰에선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네. 법원에선 고법 부장판사를 법관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운전기사와 전용 차량이 지급되는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판사의 신분과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신분과 직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대법관 임명은 별도로 하고 네. 판사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승진 개념이 없습니다. 네. 다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법원 안팎에선 사실상 유일한 승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고법 부장판사가 되면 판사 재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법관 정년인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재직할 수 있고 네. 일선 법원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고법 부장판사 수가 제한돼 있어서 네. 연수원 동기 판사 중에서도 3분의 1 이하만 고법 부장판사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승진 개념도 나온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럼 뭐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법 부장을 대법원장이 발탁하기 때문에 승진을 네. 앞둔 지방법원 부장판사 입장에선 대법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네. 이 때문에 인사권을 고리로 한 대법원장의 이른바 제왕적 권력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법관의 주장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을 대법원장이 보임하는 지금 구조를 깨트린다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어쨌든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자는 건데요. 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서열화하는 지금의 개념이 아니라 대등하게 놓고 지법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네.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현 사법부의 피라미드 구조를 깰 수 있고 1, 2심은 사실심으로 또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따른 법원 구조도 만들 수 있을 네. 뿐 아니라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법관회의의 논리입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네. 단순히 논의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로드맵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법관 인사 이원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까지 고법부장 승진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기수별로 지원을 받아서 네. 지법에서 일할 판사와 고법에서 일할 판사를 나누고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부장판사의 서열 관계를 완전히 깨서 장기적으로는 고등법원을 고법 판사로만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네.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고 정책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내일 인사청문회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가 법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시행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삼성 사이 정유라 승마 지원의 메신저이자 고리 역할을 했던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신문과 박 전 전무 답변을 종합하면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승마단을 만들었다입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는 자신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과 함께 정유라 승마 지원 구상안을 짠 당사자임을 시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직접 승마단까지 창설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박 전 전무는 나아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까지 내놨습니다.
자신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는데 이재용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을 사주기로 했다고 최순실이 흥분해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박 전 전무 증언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자리에서 정유라 말 지원 얘기가 오갔고 최 씨도 이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원호 전 전무를 최순실의 대리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최순실 대리인의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양지회 전현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정면 충돌. 로인사이드 남승환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게 법원 기각 사유인데 혐의는 뭐 있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검찰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소명은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 주거 부정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더 소명할 것인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네, 뭐 형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관례적으로 그런 원칙인가요? 아니면 뭐 법에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한 10년쯤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이네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 형사 사건 이 변호를 뭐 해보셨을 텐데 통상 영장 발부 여부 이런 거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영장 발부 여부는 변호인이나 네. 또는 뭐 판사, 검찰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도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세게 반발한 거는 예측을 정말 못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은 아마 발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영장 발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 갈등 이게 뭐 한 해 뒤의 얘기는 아닌 거죠? 예, 아무래도 한쪽은 청구하는 쪽이고 한쪽은 심사를 하는 쪽, 그래서 뭐 판단을 하는 쪽이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재판을 하는 변호사나 재판을 또 주재하는 판사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네. 때문에 갈등 관계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뭐 지금 뭐 많이 나왔는데요. 론스타 관련해서 예. 뭐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거 뭐 인분을 쏟아붓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영장을 뭐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하기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검찰이요? 예, 검찰이 그렇게 하니까 법원은 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해서 굉장히 날카로웠었고 또 뭐 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같은 것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좀 논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양지에 일단 영장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댓글 사건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영장은 아마 재청구할 것입니다. 당연히 네. 검찰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영장 기각된 사안에서 그대로 청구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네. 영장 청구를 하면서 뭐 다른 사안을 더 영장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또 과연 청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구속 수사한 뒤에 기소해서 수사하거나 하는 것이 향후 공소 유지에도 더 유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뭐 재청구는 반드시 할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부가 되도록 하는 청구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양지회 전현 임원 뭐 2명 이런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뭐 좀 더 큰 어떤 수사 목표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한 뭐 일종의 반박문이라든가 이런 게 오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거학 척결을 네. 하자고 하는데 그 단초인 댓글 이거 별거 소명도 다 됐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부터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다. 그렇다면 향후 그 댓글 사건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의 구속 수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네. 점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구속시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네. 이런 걸 두고 뭐 향후 검찰 수사가 힘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네. 검찰이 힘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동력이 좀 떨어질 테니까 뭐
다른 수사를 하느라고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점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우리나라 최대 검찰이고 우리나라 최대 법원인데 아무 뭐 생각이나 의도 없이 서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진 않을 텐데 어떤 결과로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재 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며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소장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14살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양이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공수처장 추진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검검찰개혁위원회가 이번 주 중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순수 재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위원 인선을 대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9월 1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